인생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미국 작가 데니스 웨이틀리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에 의하면 모든 영웅의 이야기는 모험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여되는 거죠. 갑작스런 소명이요, 모험의 부름인 것입니다. 토네이도에 날아간 오지의 도로시가 그렇고요. 반지 원정대에 합류하게 된 호빗의 프로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모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험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 과제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익숙했던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일상에도 갑자기 새로운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테스트가 예정될 수도 있고, 커다란 과제가 주어질 수도 있으며,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건 여러분의 심장은 쿵쾅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심장 박동의 색깔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우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의 도전을 모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뿐인 삶인데 멋진 모험과 끝내주는 여행담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험의 소명을 받아들여야 영웅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영웅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365 공부 비타민, 영웅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닉네임 옹케이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치열한 노력이라는 방송을 듣고 개그맨 유재석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이 아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그게 지금의 유재석을 있게 한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치열한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한계일까요? 갑자기 그 경계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아마 그 한계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훌쩍 넘어서서 하는 노력이 혼신, 즉 온몸을 내던져서 하는 노력이 되겠죠. 법륜스님은 증문즉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스님, 노력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그때 법륜스님은 단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계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밥 먹는 양을 3분의 1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잠을 자기는 자야 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노력의 한계란 없는 겁니다. 라고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보고 나면은 사법연수원을 2년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연수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험이 마지막 그 기말고사,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3주 연속 보고요. 하루에 한 과목씩, 그리고 시험 시간이 과목당 7시간인가 뭐 그래요.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다음날 시험 볼 과목을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 시험 성적으로 나중에 판사, 검사 임용되고 좋은 로펌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요, 이 중요한 시험을 보기 직전에 상사중재대회,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참가한다고 외국을 갔다 왔어요. 무려 3주 동안이나요. 그 대회도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져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토론대회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 대회 기간 그리고 대회 전에 내내 대회에 관련된 자료만 보았습니다. 전부 알파벳이었어요. 국제대회니까 영어로 하잖아요.
그 대회에만 몰입해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만 보다가 법서를 딱 펴니 한글이 읽히지 않더랍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거든요.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하고 우리말은 또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도 3주 동안 한글을 보지 않았더니 법서가 안 읽히더래요. 기말고사는 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는 기말고사 기간 3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잠을 2시간 정도 잤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내 한계가 아닐까라고 가늠하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염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고요. 공자가 14년간 중국 여기저기 제후국을 떠돌 때 그 자로, 자공, 또 안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자를 보필했던 주요 제자입니다. 그는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자신의 제자 중에서 가장 현실 정치에 능한 사람이라고 찍었어요. 그래서 노나라의 힘이 센 인물인 개강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염구에게 정치를 맡겨도 괜찮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염구는 재주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한들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공자의 미움을 살 일이 생깁니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가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을 정도죠. 근데 나중에 염구가 승승장구해서 올라간 다음에 자신이 모시는 권세가의 부를 늘리고자 세금을 매우 무겁게 거둡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저 염구는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파문시켜버리죠. 그 염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구가 젊었을 때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논어 옹야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염구가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힘이 부족합니다. 이에 공자가 답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노력해보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너는 미리 스스로 그 한계를 긋고 있지 않느냐.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염구가 생각하기에 공자의 가르침은 너무 그 도가 높았습니다. 항상 인간 존중을 이야기하고 어질인을 강조했죠. 그래서 염구는 스승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는 단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란 해보고 어려우면은 거기에 가서 그만두기 마련이다. 그런데 너는 미리 못한다고 네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느냐 라고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는 거는 깨달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하고 실제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저절로 다가오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미리 기준을 생각하거나 그 경계선을 결단해 놓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능한 한 치열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치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치열한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저 어딘가에서 이게 내 한계구나 라고 닿기는 닿겠죠. 그럼 어떻게 그 한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현수님의 청춘의 문장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도 흥미가 없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만이 내 마음을 잡아끈다.
조금만 지루하거나 힘들어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는 의문이 솟구치는 일 따위에는 애당초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청나라 사람 장조는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꽃에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돌에는 이끼가 있어야 제격이고 물에는 물풀이 없을 수 없다. 교목엔 덩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벽이 없어서는 안 된다. 벽이란 병이 될 정도로 어떤 대상에 빠져 사는 것.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면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역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나는 가장 잘 산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행복해진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싫은 마음을 얼굴에 표시내는 종류의 인간이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나는 한없이 견딜 수 있다. 매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고쳐본다.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그때 내 존재는 가장 빛이 나기 때문이다. 영혼을 팔아치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다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지경이었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완전히 던지는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셨을 것이다. 나는 운명도 운도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오직 내 몸과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다. 내 소설가 김현수의 청춘의 문장들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김현수는 자신이 문학을 하는 이유로서 이 글을 썼지만 저는 이 글을 한계를 찾는 방법으로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자신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진된 뒤에도 조금 더 해보는 거죠. 공부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순간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수 한번 하고 물 한 모금 마신 뒤에 조금 더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넓혀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지도, 우리의 그릇, 우리의 크기,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의 지도와 그릇과 크기와 능력이 아닙니다. 염구처럼 미리 자신의 한계를 그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긋는 사람에 대해서 공자는 2500년 전에 그러지 말라고 조언했죠. 계속 치열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노력한 뒤에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먼 훗날 언젠가 이게 내 한계구나 라고 깨닫는 지점에 닿을 날이 온다면 그때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가 할 만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일정하게 잘 되지 않아 공부 의욕이 낮다, 나지 않았다를 반복하여 고민이시라면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